초등 저학년 공부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선생입니다. 오늘은 초등 저학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후에는 초등 중학년 공부법과 고학년 공부법 영상이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초등은 학년 군으로 묶여 있어서 이렇게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는 게 더 자세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초등 저학년 공부법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초등 저학년은 1학년과 2학년을 말합니다. 학교에서 1, 2학년들은 어떤 과목을 배울까요? 크게 3과목입니다. 국어, 수학, 통합교과입니다. 통합교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예전의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과 비슷합니다. 과목 이름만 계절에 맞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경되었고 배우는 내용들은 예전과 유사합니다. 초등 저학년 때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단연 국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글 공부입니다. 혹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은 보통 7, 8년마다 크게 바뀌는데 작년까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아이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올해 2024년부터 초등 1,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5년은 초등 3, 4학년, 2026년은 초등 5, 6학년도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와 배우는 내용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초등 저학년 공부법을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2022 개정 교육과정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올해 초등 1, 2학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새롭게 바뀐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을 받습니다. 그 가장 커다란 변화가 바로 국어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1, 2학년 통틀어서 국어 시간이 34시간이나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글 해득과 기초적인 문해력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영역이 신설되고 쓰기 학습도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에서는 단연 국어, 특히 한글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한글을 떼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1학년 1학기 때 충분하게 한글 교육을 기초부터 시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가 한글을 잘 모르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천천히 자세하게 기초 한글 교육을 다시 시킵니다. 한글을 익힌 아이들은 가정에서 꾸준하게 소리내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직 저학년이니까 그림책이나 아이가 원하는 글밥이 적은 동화책을 읽도록 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게 재밌고 즐거운 활동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스마트폰이 있다면 사용 시간을 점차 줄이고 부모님께서 어느 정도 관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아이가 한글을 다 알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갑자기 책 읽어주는 걸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하루 15분 책 읽어주기의 힘에서 저자인 짐 클레리즈는 적어도 15세가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책을 읽어주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책을 읽어주고 주말이나 방학 때 아이와 함께 도서관에 자주 갑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독서 습관을 위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아이들이 글씨체가 엉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시간 아이들은 교과서를 통해 연필 잡는 법, 글씨 쓰는 바른 자세, 책 읽는 자세 등을 배웁니다. 이렇게 1학년 글씨 쓰는 자세 등을 배웠지만 고학년 아이들을 보면 의외로 연필 잡는 방법이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연필을 이렇게 잡거나 이렇게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글을 쓸 일이 적다 보니 글씨체가 엉망이고 어떤 아이는 본인이 쓴 글을 본인이 읽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글씨를 쓸 때 바른 자세를 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쓰도록 강조해야 합니다. 한번 잘못된 자세와 습관이 생기면 고학년이 되어 그걸 고치기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결국 초등 저학년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어, 특히 한글 공부이고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책 읽는 습관을 가지며 바른 자세로 글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먼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저학년 수학 교과는 숫자 읽기를 한글로 쓰는 활동을 지향합니다. 오각형, 육각형, 구분 내용은 삭제되고 수의 범위를 축소하고 어려운 단어 쓰기 활동도 지향합니다.
결국 저학년 수학은 쉽습니다. 기초적인 덧셈과 뺄셈을 주로 익히고 수학학 영역인 수화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화 가능성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배웁니다. 저학년 수학에서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내용은 곱셈 99, 99단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저학년 때부터 너무 수학 선행에 치중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주변에 보면 저학년 아이가 고학년 수학을 풀며 선행을 쭉쭉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1학년 아이가 초등 4학년 수학 공부를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흐뭇하고 기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 저학년 수학 선행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저학년 때 중요한 건 수학 선행보다 국어, 한글이 완벽한 이해와 독서입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를 우선해야 합니다. 수학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서 따라가면 됩니다. 초등 수학은 선행보다 현행의 완벽한 이해가 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학 교과는 우리 아이의 학년에 맞는 기본 문제집 한 권을 구입하여 학교 진도에 맞춰 가정에서 함께 풀어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아무래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문제가 적고 저학년 때에는 반복 연습을 통해 연산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 문제집은 필수로 한 권 풀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교과는 굳이 예습이나 복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학년이니까 과목을 분과적으로 나누지 않고 통합교과로 구성하여 과목 이름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한 것입니다.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아이들도 재미있게 참여하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기존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즉, 즐거운 생활에서 실외 활동과 움직임 요소를 강화한 것입니다. 그만큼 저학년 때에는 교육과정에서도 교과 공부보다 아이들이 신체 활동을 하며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즐겁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안전한 생활이 별도 교과로 존재했는데 이번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안전한 생활을 통합교과로 재구조화하여 교과 연계 생활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저학년 공부에서 2학년은 여름방학 때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영어는 초3 때 정규 교과로 처음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알파벳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1단원에서 자기소개하기를 배웁니다.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 때 가정에서 알파벳, 기초 파닉스 등을 엄마표로 공부하면 아이가 3학년이 되어 영어를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평가를 자주 봅니다. 국어 받아쓰기도 1학년 때에는 평가를 지향하지만 2학년 때에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받아쓰기 시험을 봅니다. 받아쓰기는 미리 급수표를 나눠주니 가정에서 준비하면 누구나 잘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학년 때에는 수학 단원평가도 자주 봅니다. 그리고 2학년 때에는 그림 일기가 아니라 일기 쓰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글 쓸 일이 많으니 꾸준하게 쓰는 연습을 병행하면 좋습니다. 15초. 오늘은 초등 저학년 공부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초등 저학년 학습에서 중요한 건 단연 한글 공부입니다. 우리 아이가 꾸준하게 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글씨 쓰는 바른 자세도 신경 써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은 학교 진도를 잘 이해하며 따라가고 기본 문제집 한 권 정도는 풀어야 합니다. 초2의 경우 여름방학 때 99단 공부와 영어 알파벳과 기초 파닉스 등을 익히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